지금 이곳은 전 세계 산업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현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각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이 이 판을 뒤집어 놓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 산업은 전 세계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고 각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투자 소식과 기술 경쟁 이야기가 쏟아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처럼 보입니다. 누가 먼저 앞서 나갈지, 어느 나라가 이 판을 가져갈지 아무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든 뒤집힐 수 있는 진행 중인 경쟁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도 각국은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나 투자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판이 다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만 보면 이 경쟁은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가 반복적으로 중심에 등장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이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쟁, 정말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일까요? 이상한 흐름은 작은 지점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공개될 때마다 판이 뒤집힐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실제 생산과 공급 단계로 넘어가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표 단계에서는 여러 나라와 기업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최종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에는 항상 특정 기업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쟁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늘 비슷하게 수렴하는 모습이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패턴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가 폭발할 때마다 같은 흐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릴 때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때도 결국 핵심 지점에는 동일한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면 결과도 다양하게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축으로 더 모이는 모습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이건 경쟁이라기보다 구조가 고정된 시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의문이 커집니다. 만약 이게 진짜 경쟁이라면 왜 결과는 항상 비슷하게 반복될까요? 왜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기업, 같은 국가가 중심에 등장하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보기에는 반복 횟수가 너무 많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흐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분명한 격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러 기업이 비슷한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양산 단계로 들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기술을 발표했더라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대량 공급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더 적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는 건 기술을 만든 곳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이 지점에서 격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순간마다 이 차이는 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특정 기업으로 주문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선택이 아니라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의 중심은 점점 더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양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축으로만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왜 이 격차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겁니다. 만약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반대로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왜 항상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 반복되는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공통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대량 생산이 필요한 시점,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타이밍마다 항상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 흐름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더 이상 단순한 사례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외신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특정 국가가 중심에 선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의 핵심 단계로 갈수록 이 특징은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와 개발 단계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공급되는 단계에서는 한국 기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경쟁은 여러 곳에서 벌어지지만 결과는 특정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왜 이 구조에서 항상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게 반복되는 결과라면 그 뒤에는 분명히 특정한 기준이나 방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이 판을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종류의 것일까요? 이 격차를 단순히 기술 차이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특징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공급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개별 기술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특정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부분이 이를 보완할 수 있고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기술은 뛰어나지만 그 기술이 실제 생산과 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와 개발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이를 대규모로 구현하는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결국 시장 대응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레이스에서는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시장은 누가 더 좋은 기술을 먼저 만들었느냐보다 누가 그 기술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한국은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이 주목한 것도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과연 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여러 국가와 기업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급과 수익이 만들어지는 지점에서는 특정 기업과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는 순간마다 이 흐름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문은 빠르게 늘어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었고 결국 선택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선택지가 좁아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산업의 기준 자체가 그 중심에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의 방향, 생산 방식, 심지어 가격 구조까지 특정 기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이 틀 안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경쟁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룰 안에서 움직이는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경쟁이 아니라 기준을 누가 만들었느냐의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더 단순해집니다. 이 시장은 과연 아직 경쟁 중인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방향이 결정된 상태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판을 움직이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은 정말로 완전히 기울어진 걸까요? 아니면 아직 뒤집힐 여지가 남아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 흐름이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가 나타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단정적으로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변수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규제, 그리고 공급망 재편까지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기존 구조의 균열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쟁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결과를 보면 단순한 투자나 기술 개발만으로 이 격차를 단기간에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형성된 구조는 생각보다 견고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기준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여전히 경쟁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아직 경쟁 중인 걸까요? 아니면 이미 결론이 나버린 상태일까요? 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 하나의 그림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겉으로는 치열한 경쟁처럼 보였지만 실제 결과는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수렴해왔고 중요한 순간마다 특정 국가와 기업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기술, 투자,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을 움직인 건 그 모든 요소를 끝까지 연결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단순히 누가 앞서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판을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경쟁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경쟁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과를 결정짓는 축은 이미 좁혀져 있고 그 안에서 게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하느냐보다 누가 이 구조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느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직도 경쟁이 진행 중인 판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방향이 정해진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면과 실제 흐름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이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어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